안녕하세요. 일상속의 정신과TV 일상정비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상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현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요즘 들어서 주변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이제 뭐 발표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면 막 너무 불안하고 떨려갖고 목소리도 이제 막 염소 목소리처럼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제 정신과에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세요.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직장생활 초기에 시작을 했는데 뭔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이럴 때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래서 자꾸 수행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진단명을 얘기를 하자면 사회공포의 일종이고 수행 불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제일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신체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발표하러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얼굴이 시뻘개진다든지, 아니면 뭐 손이나 뭐 목소리가 이렇게 떨린다든지, 그리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수백 번 연습했던 말이 이제 머리가 멍친다 하죠. 이제 뇌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말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오기 전부터 이미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뭐 학교라고 치면 오늘이 만약 17일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17번이다 그러면은 왠지 선생님이 나한테 발표를 시킬까봐 그 전부터 막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예기 불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발표하기 전부터 미리 불안해지니까 일단 올라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고, 이게 학창 시절에는 피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제 직장인, 이제 갓 들어가서 신입사원인데 부장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를 해버리면은 성취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잖아요. 성취감이 자꾸 떨어지면은 우울감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병발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뭐 연주하시거나 공연하시는 분들도 연습 때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제 무대만 올라가면 그렇게 떨어갖고 제 실력을 못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정신과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질 때 대부분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이 주로 거기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진짜 불안해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사고를 같이 합리적인 반응으로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이거를 자동적 사고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동사고가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하면은 곰곰이 따져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고의 방식이긴 한데, 이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 팍 뛰어 오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은 뭐 미팅 같은 걸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가는 순간, 이제 자리에 착석하는 순간 바로 왠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지금 속으로 내 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바로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게 아무리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머리에 떠올라 버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에 휩싸여 갖고 막 속도 안 좋고, 나가서도 무표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걸 고치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사고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자동사고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왜 불안한지. 그래서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행동을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사고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생각들이 이제 발표를 망칠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정말 무등하게 볼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회사에서 끝이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재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진짜 모르거든요. 자기는 모르는 채 불안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만들어 나가고 하시면 꽤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 말고 약물로도 이런 불안감을 조금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자동사고라든지 그런 인지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습관처럼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바꾸기는. 근데 이제 뭐 당장 내일이 발표인데 오늘 정신과에 와서 그 나의 생각 구조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이 너무 심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비상약처럼 뭐 발표나 뭐 공연이나 뭐 그런 상황이 올 때 한 30분 전에 이제 먹으면은 확실히 긴장이 완화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응급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먹어라, 이러면 효과를 많이 보시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면 평소에도 항우울제 같은 거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올 때도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내가 뭐 꾸준히 약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만 먹을 것인지, 그런 건 이제 증상의 유무라든지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신과에 오셔서 먼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약물 치료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약물을 복용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은 안 떨린 상태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공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 이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조금 덜 떨린 상태로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또 정반대의 자동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발표하기 전부터 내가 준비를 안 해놨어도 그냥 근자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난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뭐 준비도 안 했는데 시키면 막 말 엄청 잘하고, 그렇게도 바뀔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때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꽤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